자, 그 다음 유형, 일반항 AN을 포함한 식의 극한값.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여태껏 풀었던 문제들은 전부 다 내가 계산해야 되는 극한에 대한 식이, 여기에 식이 내가 계산할 수 있도록 다 알려줬어. 다 알려줬어. 근데 이제부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식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부분 어떻게 할 거냐면은 대부분의 문제를 자세히 읽고 풀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게 수렴할 때 뭐 할 때? 예, 수렴할 때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요거 물어봐. 그래서 수렴할 때라고 하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배웠던 극한의 기본 성질 있죠? 극한의 기본 성질 요거 응용해서 문제 풀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 부분은 문제 풀면서 설명해 봅시다. 자, 문제 24번.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두 개를 더한 거는 8로 수렴하고 두 개를 뺀 거는 2로 수렴할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1번, 2번, 3번을 구해보래. 한번 구해볼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은 당연히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 요 말이 제일 중요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의 기본 성질은 수열들이 기본적으로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거잖아. 무슨 소리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게 뭐 a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게 예를 들어 b로 수렴한다고 치면은 두 개의 수열을 더한 것도 수렴하고 두 개를 뺀 것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한 것도 수렴하고 두 개를 나눈 것도 수렴하고 하나의 수열의 상수를 곱한 것도 수렴하잖아. 이거 다 했던 거죠. 다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을 언제 수렴했냐면은 얘네들이 이미 각각이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을 때 그때 맞는 말이었어. 그래서 요 말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런 말 없이 그냥 두 개 더하고 두 개 빼는 게 수렴이다라고 해가지고 문제 풀 수 없어요. 이 말이 있어야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저 말이 있으니까 그걸 기본으로 설명을 해볼 거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이 내가 방금 A로 수렴하고 B로 수렴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이라는 거는 a 더하기 b로 수렴을 하겠죠. 그게 얼마다? 8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bn이라는 게 a 빼기 b로 수렴을 하겠지. 왜냐면 수렴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게 어디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한다고 했어. 그럼 요거 두 개를 연립방정식이나 뭐든 구해가지고 각각 구하면은 a가 어디로 수렴할 거고 b가 어디로 수렴할 거니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은 이 a라는 게 10이니까 a는 얼마로? 5로 수렴을 할 거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를 구해주면은 b는 3으로 수렴을 하겠다. 그래서 난 이게 지금 a로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 나왔냐면 5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얘가 B로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 나왔냐면 3이 나왔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 중요한 건 뭐다? 수렴하는 두시열이라는 이런 멘트나 A, B가 수렴한다는 보증이 있을 때만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아니라면 이렇게 문제 풀면 안 돼요. 자, 마지막 3번까지 구해보면은 이거는 쉽게 바꾸면은 2A 더하기 3B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19입니다. 이렇게 쉽게 답을 구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25번. 수렴하는 두 수열 A의 B에 대해서 더한 거 3이고 곱한 거 2일 때 제곱해서 더한 거의 수렴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도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이다. 요 말이 제일 중요할 거고 요 말을 따라가지고 내가 할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A로 수렴합니다. 그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B로 수렴합니다. 요 A하고 B 문자 두는 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돼요. X, Y라고 해도 되고 PQ라고 해도 돼.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말들을 이제 A, B로 전부 다 바꿔보면은 A 더하기 B라는 건 3이고 그 다음 A 곱하기 B라는 건 2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래. 중학교 3학년 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9 빼기 4여서 5로 수렴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겠어. 이건 어디까지나 다 맨 앞에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이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함수 주의하세요. 자, 다음 26번. 자, 26번은 수열 A에 대해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면은 아까 문제들하고 다른 게 여기에서는 수열 AN이 수렴한다고 나와 있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수열 AN이 수렴한다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수렴하는 수열 AN이란 말이 없잖아. 뭐 뒤에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수렴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이건 약간 문제 푸는 스킬이에요.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해줄 거고 지금은 일단 이렇게 푸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내가 요 말 듣고 AN이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1번 문제 보면은 자 2 곱하기 an-1 분의 an-1이라는 게 1로 수렴할 때 이거의 얘는 어디로 수렴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해설을 보면은 2 곱하기 an-1 분의 an-1을 bn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bn의 극한값은 당연히 1로 수렴할 거야. 왜냐면 지금 나는 이거를 bn이라고 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an을 bn으로 표시하세요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 요 식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알고 있는 bn을 써먹겠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bn을 써먹을 거니까 그걸 옆으로 잠깐 적어보면은 an-1이라는 거는 자, bn 곱하기 2an-1이 될 거고 이제 요 식을 내가 쭈쭈쭈 바꿔가지고 an이라는 거는 어쩌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제 요거 어떻게 나올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럼 먼저 a를 남기고 싶은 거니까 an-1은 2 곱하기 an 곱하기 bn 빼기 bn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n이 있는 쪽을 an이 있는 것들끼리 없는 것들끼리 묶어 놓으면은 bn-1은 2 곱하기 an 곱하기 bn 마이너스 an이니까 an으로 묶어내면 2 곱하기 bn-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n이라는 거는 2 곱하기 bn-1분의 bn-1이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2 곱하기 bn-1에 그 다음에 bn-1이다 이렇게 될 거고 결국에 n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는 n이 극한값을 알고 있는 bn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2 곱하기 bn-1분의 bn-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bn이 전부 다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계산해보면은 2-1분의 1-1이요. 0으로 수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세요. 근데 간단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도 돼. 단서를 달았어, 내가. 간단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어도 돼.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풀 거냐? 4번을 풀어봅시다. 4번을 풀어보면은 얘가 수렴한다고 쓰니까 어디론가 수렴을 하겠지. 무슨 말이 알겠죠? 얘가 어딘가 수렴을 하겠지. 그러면은 이 전체가 a 더하기 1분의 3a 빼기 1이라는 걸로 수렴을 하겠죠. 근데 그게 얼마일 때? 2일 때. 간단한 식을 풀 때는 이렇게 푸세요. 그냥 내가 풀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이렇게 풀지 마세요. 그게 언제인지는 뒤에 설명하면서 또는 정규 수업 하면서 설명해 줄게. 그럼 3a-1이라는 거는 2 곱하기 a 더하기 1이니까 3a-1이 2a 더하기 2가 될 거고 a는 얼마로 수렴하겠다? 3으로 수렴하겠다. 이렇게 굳이 새로운 bn을 안 두고도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안 풀려. 복잡하고 여기 뒤에 나오는 식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어느 하나가 0이 돼버리거나 그렇게 돼버리면은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얘가 어딘가를 수렴을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27번. 자, 27번 같은 경우가 아까 내가 문제 풀면서 자, AN이 어딘가로 수렴하겠지로 풀 수가 없는 문제야. 그럼 잘 생각을 해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1 곱하기 an이 2로 수렴할 때 n 더하기 1 곱하기 an의 극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밑에 해설처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n-1 곱하기 an의 새로운 수열이 bn이라고 하면은 그 bn은 당연히 2로 수렴을 할 것이고 왜 얘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an을 bn으로 표시하면은 an이라는 거는 3n-1이요 이렇게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그거를 이제 그대로 내가 구할 식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더하기 1 곱하기 an은 마찬가지로 극한도 있고 n 더하기 1 곱하기 3n-1분의 bn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bn은 따로 냅두고 요거 두 개 먼저 계산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3n-1분의 n 더하기를 먼저 계산하면 돼. 그럼 3-n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나눠질 거니까 3분의 1로 계산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왜 가능하느냐? 이만큼은 우리가 이미 눈치껏 수렴한다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bn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2로 수렴한다고 알고 있으니까 요거 두 개 가지면은 수렴하는 것과 수렴하는 것의 곱셈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될 거여서 얘가 3분의 1로 수렴하고 얘가 2로 수렴하니까 답은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요거에서 3번 풀어보고 넘어갈게. 자, 여기 보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 n제곱 더하기 1 곱하기 an이 12로 수렴한대. 그럴 때 여기 뒤에 있는 이 복잡한 모양 그 값을 구해보래요. 한번 구해볼게요. 아까 문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전체를 새로운 수열인 bn으로 뒀어. 그럼 하나 알 수 있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거는 12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될 거고 나는 지금 an을 바꾸고 싶단 말이야. 왜냐면 얘가 얼마로 수렴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an이라는 거는 n제곱 더하기 1분의 bn이 이렇게 될 거여서 얘가 여기로 이렇게 대입을 하겠어요. 그럼 내가 구할 거는 이렇게 다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식으로 바뀌겠죠. 어떻게 바뀔 거냐? 2n 더하기 1분의 n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n 세제곱 곱하기 bn이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잘 보면은 3차식분의 전개했을 때 2n 세제곱 어쩌고 시작되는 3차식, 그리고 이 전체는 수렴을 할 것이고 분수분의 분수는 수렴을 할 것이고, 그리고 bn이라는 수렴하는 새로운 수열까지 있으니까 이 전체는 계산해 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bn이 수렴하는 12가 될 거여서 얘는 6으로 수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새로운 수열로 바꿔 쓰는 게 일반적인 풀이입니다. 알겠죠? 그냥 무턱대고 AN이 어디로 수렴하겠지라고 문제 풀지는 마세요. 간단한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은 지금처럼 복잡한 모양이 나오거나 얘가 어디로 수렴하는지 A로 놓으면 문제 풀 수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수열로 바꾼 다음에 그 수열을 내가 구할 AN이든 BN이든 CN이든으로 바꿔 써서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 풀이가 되겠어. 자, 이어서 28번 문제. 여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으니까 한 개만 풀고 가봅시다. 근데 어떤 거 풀 거냐면 2번 풀어볼 거야. 자, 2번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4분의 a는 1로 수렴합니다. 내가 요거 알고 있을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요거 얼마로 수렴할지 구해보세요라고 하는 건데, 내가 머릿속에 계산할 때 답은 이미 3로 나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된지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일단은 내가 아는 모양은 3n-4분의 an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n분의 an이라는 거를 내가 알고 있는 3n-4분의 an 이렇게 바꿔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에 등으로 적었듯이 이 원래 내가 답으로 구하는 식은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 n분의 3n-4다.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 두 개의 식은 똑같아지면서 내가 극한값을 알고 있는 하나의 수열, 그 다음에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수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될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라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내가 문제에서 알려준 거,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에 곱셈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4분의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3n-4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앞에 거는 1로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는 3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답이 얼마? 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면 나중에 가서 이렇게 굳이 힘들게 풀이 안 쓰고도 답 3이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도 똑같이 해볼게. 밑에 3번 보면은 얘는 어디로 수렴하겠습니까? 라고 할 건데, 대충 보면은 얘가 3의 n제곱 수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3의 n제곱이니까, 이거 4으로 수렴하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요거 한번 직접 위에 계산하는 것처럼 바꿔가지고 문제 풀어보세요. 자, 오늘 할 거는 수열의 극한값의 대소관계, 요거에 대해서부터 한번 설명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극한값의 대소관계는 여러분들이 이미 함수의 극한을 배웠으니까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샌드위치다 라는 말을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어떠한 함수 fx가 다른 함수 gx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 hx 사이에 끼어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하고 그 다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하고 그 값이 알파로 일정하게 수렴을 한다면은 요 두 개의 함수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똑같이 알파로 수렴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fx도 당연히 어디로 수렴해야 된다? 알파로 수렴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거기에 나오는 내용하고 정확히 똑같아요. 무슨 소리냐? 수열의 극한의 내수관계라고 해봤자 이 함수보다는 복잡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극한의 개념이 수열에서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이미 배웠던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다 똑같다는 소리야. 그래서 개념 설명 어떻게 되냐면은 자 어떠한 수열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수열의 극한에서는 함수의 극한에서는 x가 어떠한 값으로 가까이 다가간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은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런 게 없죠. 자,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수열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bn이라는 수열이 베타로 수렴할 때 그리고 an하고 내가 알고 싶은 cn이라는 수열하고 그 다음 bn이라는 수열이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를 이룰 때 만약에 어떤 알파하고 베타하고 수렴하는 값이 알파가 작거나 같다라면은 요 대소관계하고 똑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하면은 그 가운데에 끼어있는 얘는 어디로 수렴해야 된다? 그러면 얘는 알파로 수렴을 하겠다. 요게 우리가 함수역학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정확히 똑같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배운 내용이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도 기억이 날 거예요. 주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었냐면은 가운데에는 모르는 수열 AN을 주고 양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줄 거란 말이야. 여기에 식을 줄 거야. 그리고 구하라는 거는 이 AN이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구하라는 것도 있지만은 n 세제곱분의 an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형된 것도 나왔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똑같이 나누기 n 세제곱, 나누기 n 세제곱, 나누기 n 세제곱 이렇게 해서 얘가 어디로 수렴하고 얘가 어디로 수렴할 건데 그거 두 개가 똑같다라면 얘도 그 네모로 수렴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 있는 예제들 내가 한번 풀어볼 테니까 한번 따라서 와봅시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유형 9번에 30번. 자,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기 있는 문제들은 아주 쉬우니까 우리가 쉽게 풀 수 있겠지. 여기에서 문제부터 읽어보면은 AN이라는 수열은 n분의 n-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n분의 n 더하기 1보다는 작거나 같대. 자, 그럴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는 어디로 수렴을 하겠습니까? 요거 한번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해볼게. AN이 자, n분의 n-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n분의 n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상태에서 n이 무한대로 커지라고 하니까 얘가 어디로 수렴을 할지 그리고 얘가 어디로 수렴할지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어디로 수렴할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야, 근데 수렴하는 거는 금방 생각할 수 있어. 야, 얘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보면은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1차식으로 동일하고요. 차수가 동일하니까 항상 최고차인 개수들의 B로 수렴한다. 즉 얘는 1로 수렴할 거다. 얘도 마찬가지로 1로 수렴할 거다. 근데 요 두 개의 값이 똑같으니까 그 가운데에 끼어있는 요 AN이라는 것도 N이 무한대로 커져봤자 1로 수렴을 하겠다. 이게 우리가 배운 내용이었어. 얘는 어디로 수렴할 거다? 1로 수렴할 거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2번하고 3번도 이렇게 옆에다 풀이를 쓰지 않고 우리가 이미 극한값을 계산하는 걸 다 배웠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AN이라는 거는 n분의 2번, n분의 2n 마이너스 1보다 크고 n제곱분의 2n제곱 나머지 어쩌고보다는 작대. 자, 그럴 때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수렴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2로 수렴을 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2로 수렴을 할 거니까 이 가운데 끼어있는 거 어디로 수렴을 하겠다? 2로 수렴하겠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구하라는 게 AN을 알려줬는데 이번에는 구하라고 하는 게 AN 더하기 4가 어떻게 수렴을 하겠냐. 그러면 요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리고 더하기 4다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지. 괄호를 쳐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 이것만 알면 되겠어요. 왼쪽에 있는 거 10으로 수렴을 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 10으로 수렴할 거니까 가운데 있는 것도 10으로 수렴할 거여서 이거는 10 더하기 4여서 14로 수렴하겠어요. 이렇게 이 구하라고 하는 값이 조금 바뀌어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31번. 자, 알려주는 거를 잘 보면은 n제곱 곱하기 an 이런 수열인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an이 어디로 수렴할지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 개념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얘를 내가 an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원래 식은 3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3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3보다 큰데 나는 가운데에 있는 n제곱 곱하기 an으로 만들고 싶은 거니까 나누기 n제곱 하면 되겠죠. 그럼 얘도 뭐 해준다? 얘도 나누기 n제곱 그리고 3n제곱 더하기 어쩌고 그럼 얘도 나누기 얼마? 나누기 n제곱 양쪽에 똑같이 나누기 n제곱 하면 될 건데 주의할 거는 나누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봐야 돼요. 근데 수열에 상관이 안 되는 거는 여기 있는 n이 무한대로 커진다라는 거는 n이라는 게 양수 쪽으로 간다는 소리지 이게 음수 쪽으로 간다는 소리는 아니니까 거기다 제곱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뭐가 되겠다? 네,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어. 이런 거 문제 풀 때 한 번씩 체크해 두세요. 그럼 3n 제곱 마이너스 어쩌고 될 건데 왜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왜냐면은 나누는 차수가 2차로 똑같고 여기도 2차로 똑같으니까 이 뒤는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는 어디로 수렴하냐? 3으로 수렴하고 얘도 어디로 수렴하냐? 3으로 수렴해서 AN이라는 것도 가운데에 끼어 있으니까 당연히 3으로 수렴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 2번 안 풀고 남겨놓을게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개념 체크 32번. 여기 있는 내용들 좀 정리해 봅시다. 자, 두 개의 수열 AN, BN이 각각 알파, 베타로 수렴하고 첫 번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라는 게 BN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당연히 그거의 극한값 알파하고 베타라는 것도 당연히 대소관계가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수열 C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과 BN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고 각각 값이 같다면은 그 사이에 끼어있는 CN도 당연히 알파나 베타로 수렴을 해야 되겠어요. 요게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다음 9번. 자, 수렴의 판정 문제.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수열이 식이 주어지지 않고 그냥 이게 수렴합니다, 발산합니다, 어떤 모양입니다 이렇게만 대략적으로 알려준 다음에 여러 개의 수열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과연 그 여러 가지로 복잡한 모양들이 수렴을 할까 안 할까 요거를 판단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는 개념 설명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내가 종종 문제 풀면서 발례라는 거를 한번 써볼 건데 자, 요 발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발례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구하려고 하는 명제의 참거짓에 위배가 되는 내용이 있냐 없나.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명제를 하나 써볼게.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도 0이다. 단 a, b는 실수. 이렇게 하나의 명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증명을 하겠지만 아직 학생들은 증명을 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숫자를 넣어볼 거야.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과연 0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에서 그러면은 0이 아닌 내가 알고 싶은 요런 둘 다 0인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에 숫자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경우가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없어요. 있으면 발레야. 있으면 그게 발레가 되는 거고 없으면 발레가 없는 거야. 발레가 없으면 우리는 그 명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참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문제를 풀면서 발레를 들어줄 텐데 그 발레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잘 적용을 시켜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적용시키기 전에 여기 상황을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우리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원의 맨 처음에서 배웠던 수렴하는 조건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극한값이 있을 때 극한값의 성질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다 해결을 할 거야.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배웠던 극한값의 성질은 이미 두 개의 수열 또는 여러 개의 수열이 수렴한다고 알고 있을 때 써먹는 방법이었어요. 그거 하나를 주의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수열이 앞으로 주어질 수열들이 수렴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나누기가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극한의 성질을 적용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고 곱하기도 마찬가지고
더하기도 마찬가지고 빼기도 마찬가지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여기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bn이 0이면 0으로 수렴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것도 각각 0으로 수렴한다. 또는 각각 수렴한다. 이런 게 한번 참 거진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만 5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 이거 설명할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자, 이거 왜 틀린 말이냐면은, 아니, 두 개의 수열을 뺐는데 얘네들도 각각 그러면은 똑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게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모르겠지만 수렴을 하겠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근데 내가 한번 이런 반리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반려가 있냐면은 첫 번째 이런 것도 있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거는 n 이렇게 되고, 쏘리. 자, 리미트 an이라 그냥 an이라는 게 n이라는 수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n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n이라는 수열을 이걸로 예를 들어볼게. 그러면은 각각의 그 값을 구해보면은 이거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이것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숫자 계속 커지니까 이것도 발산하겠어요. 자, 두 개 다 지금 발산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가정에서 알려준 an-bn 요거를 살펴보면은 이건 n 빼기 n이니까 그냥 그대로 0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구하는 an-b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0이니까 이거는 안에 있는 게 상수니까 그냥 그대로 0이겠죠. 그래서 가정은 맞는 말이 되는데 결론은 틀린 말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런 거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명제가 거짓이다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 두 개의 예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반예, 반대되는 예시라고 해서 반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 확인을 잘 해보는 게 이번 단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 있는 설명들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그런데 요거를 무조건 맹신하지 마세요. 자, 그 뒤에 있는 내가 반례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서 문제를 풀어볼게. 자, 유형 10번에 33번. 여기에 있는 5개의 문제를 내가 한번 참 거짓, 즉 OX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참이면 O로 표시하고 거짓이면 X로 표시할 거야. 여러분들은 한번 내 설명 듣기 전에 미리 OX 표시해보세요. 맞나 틀리나? 자, 설명을 해보면은 1번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 AN은 무한대로 발산하고 BN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면은 두 개를 나눈 것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요거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네, 요거는 그냥 100%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 두 수열의 나눗셈을 각각의 수열의 극한값이 있을 때, 즉 수렴할 때 나눗셈이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여기 있는 거는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이거 두 개 발산하는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틀린 게 되겠어요. 자,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데 한번 이거에 반려되는 예시를 적어보면은 an이라는 거는 n제곱이라는 예시를 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n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n이라는 예시를 들 수 있겠지. 그럼 두 개를 나눈 bn분의 an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n분의 n의 1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 즉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런 예시, 요런 하나의 발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말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라는 게 bn보다 작으면은 그거의 극한값들도 반드시 작아야 된다라는 거를 물어봤는데, 자, 요것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거의 정답은 틀렸습니다. 이거는 거짓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부터 드는 예시를 잘 보세요. 내가 an이라는 거 어떻게 적을 거냐면은 n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적을 거고 그 다음에 bn이라는 거는 n분의 1이라고 적을 거야. 자, 이렇게 적으면은 항상 수열은 bn이 더 크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수열은 bn이 더 커. 왜냐면은 분수에서는 분모가 큰 놈이 작은 놈이잖아. 근데 분모가 n이라는 숫자는 자연수고 분모가 bn보다 an의 분모가 bn보다 1이 더 크니까, 네, 1이 더 크니까 반드시 분수에서는 bn이 크게 되겠어. 이거 가정 맞는 말이에요. 이만큼이 가정이야. 자, 가정이 맞는 말인데 과연 결론도 맞는 말인지 봅시다. 이 상태에서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쓰지 않아도 이건 0으로 수렴하고 얘도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수열은 분명히 bn이 더 큰 게 맞는 말인데 극한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개가 똑같아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이고 앞에서 배운
우리 샌드위치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극한값이라는 게 수열은 다르지만은 같을 수가 있는 경우가 조건이 있었죠. 네, 그거하고 겹치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수열이라는 게 반드시 크기 비교가 등호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그거의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이거 아까 전 페이지에서, 네, 이전 설명에서 예시로 썼던 문제인데, 자, 두 개의 수열을 뺀 게 0이고, 자,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이거 내가 설명한 거하고 조금 다르네.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두 개를 뺀 게 0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수열이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 하나 BN이라는 수렴도 알파로 수렴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맞는지 틀린지 생각을 해봅시다. 잠깐 멈출게. 자, 생각해봤죠? 자, 3번은 앞에 두 개하고 다르게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맞는 말이냐? 이것도 한번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 차근차근 설명해보면은, 자, 여기에서는 BN이라는 게 수렴을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요 앞에 있는 AN 빼기 BN이라는 거를 새로운 수열 CN 이렇게 적어봅시다. 그러면은 살짝 말을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 요 명제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이라는 거는 0으로 수렴하고, 그리고 AN이라는 거는 리미트 AN이라는 거는 알파로 수렴하면은 그 다음에 물어보는 Bn은 요 CN을 이용해서 적을 수 있겠죠.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Bn이라는 거는 AN 빼기 CN 이렇게 적을 수 있어. 그래서 AN 마이너스 CN은 알파로 수렴한다. 요거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 극한의 성질에서 보면은 두 개의 수열이 수렴하는 거를 알고 있으면은 뺀 것도 두 개의 극한값을 뺀 거로 수렴한다고 알고 있잖아. 네, 그거하고 딱 들어맞는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AN이 수렴하는 거 알고 있고 CN이 0으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두 개를 뺀 것도 각각의 극한값을 뺀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알파 빼기 0하고 똑같아서 어디로 수렴한다? 네,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3번은 맞는 말. 내가 앞에 설명했던 예시하고는 조금 다른 거야. 한번 비교 잘 해보세요. 자, 그 다음 4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0보다 크고, an이 cn보다 작고, 그 다음에 bn이 cn보다 크고, 그 다음에 bn 빼기 an이 0이면은 cn을 수렴한다. 자,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여러분들 한번 샌드위치, 앞에서 배운 샌드위치의 극한의 샌드위치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잘 해봅시다. 설명을 하면은 지금 CN이라는 거는 BN보다 크고 작고 그 다음에 AN보다 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BN 빼기 AN이라는 게 0으로 수렴한다고 알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부등식에서 각각에다가 어떤 걸 해주면 되냐면은 자,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AN 이렇게 해볼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어떻게 이 부등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0보다 크고 cn-an이고 그 다음에 bn-an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보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0으로 수렴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0으로 수렴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것도 어디로 수렴하겠다? 네, 0으로 수렴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우리가 알아낸 건 어떤 거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cn-an은 0입니다. 이거 알아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여기까지 구해놨는데 이 다음에 막히는 게 뭐냐면은 나는 지금 CN이 수렴하는 걸 알고 싶은 거지 CN 빼기 AN이 수렴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 앞에 무슨 말이 없냐면은 AN이 수렴한다, BN이 수렴한다 이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쉽게 참고해서 말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내가 한번 반례를 제시를 해볼게요. 어떤 게 있을 거냐면은, 자, AN이라는 거는 N 빼기 N분의 1, 이런 게 있을 거고, CN이라는 거는 N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 BN이라는 거는 N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써볼게. 자, 그렇게 되면은 N이라는 숫자는 지금 자연수이기 때문에 크기의 비교는 당연히 AN이라는 게 CN보다 작을 거고, CN은 BN보다 작다. 요거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설명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설명 똑같이 하면 돼. 자, AN 빼기 BN. 여기에서 여기를 빼보면은 n분의 2라는 게 될 거고, 이거의 극한값은 자연스럽게 0이 되겠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보면은 당연히 크기 비교도 맞는 거고, 지금 BN 빼기 AN이라는 수열이 0으로 수렴했으니까, 원래 명제의 가정까지는 전부 다 맞는 말이 되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다? CN이 수렴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요거는
요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하고 똑같으니까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니야? 네, 요런 반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4번에 반례가 있기 때문에 이 명제는 틀린 말이 되겠어요. 자, 요런 거 한번 주의해 보세요. 그냥 무작정 두 개의 수열을 빼서 0이면은 당연히 bn하고 an하고 똑같고 어딘가로 수렴을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반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어요. 자, 마지막 5번. 마지막 5번은 이렇게 박스를 치고 한번 해봅시다. 네, 설명을 하느라 많이 지저분해졌네. 여기는 쉽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금방 끝낼게. 자, A에는 알파로 수렴하고 B에는 베타로 수렴하면은 두 개를 나눈 거는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언뜻 보기에는 맞는 말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앞으로 쭉 넘겨서 극한값의 나누기를, 수열의 나누기를 극한값을 구할 때 어떤 조건이 하나가 더 붙냐면은 이런 말이 하나가 더 붙어. 어떤 거냐? 분모로 가는 요 베타 있지. 네, 5번의 설명은 이 박스에다 할게 잘 보세요. 야, 나누기 할 때 조건이 하나가 더 붙는 게 어떤 거냐면은 분모로 가는 베타는 반드시 어디가 되면 안 되냐면은 0이 되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세상에 분모가 0의 숫자 없다고 배웠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괄호에 보면은 알파와 베타는 상수라고 적혀 있지 0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말장난 같지만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자, 베타는 분모로 가게 되면 베타가 0이 아니다. 이 말이 없기 때문에 5번의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요거 33번 다섯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문제를 다시 생각해봐도 괜찮지만은 설명을 듣기 전에 문제를 한번 더 살펴보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틀린 게 있다면 어떤 걸 생각을 못했는지 한번 잘 파악을 해봅시다. 34번 문제도 내가 한번 다 풀어볼게. 그리고 반례를 들 수 있으면 반례를 들어볼게요. 기억부터 보면은 자, AN이라는 거는 0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BN이라는 거는 무한대로 발산할 때 두 개를 곱한 거는 이렇게 되면은 두 개를 곱한 거는 0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것도 한번 반례를 들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들 수 있냐? AN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n분의 1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bn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n제곱이라고 할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될 거면은 두 개를 곱한 건 어떻게 되느냐? 두 개를 곱한 거는 n분의 1 곱하기 n제곱이니까 n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돼서 n이 무한대로 가면은 n이라는 거는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알고 싶은 거하고 다른 결론이 나와서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겠어요. 명제를 판단할 때는 가정까지는 항상 맞는 말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결론이 맞냐 틀리냐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례 찾을 때 항상 주의할 거는 가정이 맞는 말을 먼저 고르고 해야 돼. 자, 그 다음 니은 자 AN이라는 거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그 다음에 AN-BN이라는 거는 3으로 수렴할 때 AN분의 BN은 1로 수렴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물어봤어요. 네, 여기 이렇게 쓸 줄 알고 화살표를 이렇게 물어봅시다. 자, 이거하고 이거가 맞는 말이면은 두 개를 나눈 거는 1로 수렴합니다. 요거를 물어봤는데, 자, 요거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자, AN 빼기 BN이라는 거 우리가 수렴한다고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CN 이렇게 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CN이라고 쓰면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BN이라는 건 이렇게 적을 수 있어. CN을 이용해서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자, CN은 AN 빼기 BN이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BN이라는 거는 AN-CN이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죠? 네, 그리고 얘는 CN은 지금 3으로 수렴을 해. 그럼 내가 알고 싶은 BN분의 AN이라는 거는 나누기 AN 이렇게 해서 1 빼기 AN분의 CN입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CN이니까 얘도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AN분의 CN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야,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AN이라는 거는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CN이라는 거는 3으로 수렴한다고 알고 있으니까
무한대분의 상수 모양이 돼서 AN분의 CN이라는 게 0으로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어. 네,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1 빼기 0이어서 1로 수렴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어디 출발했냐면은 AN분의 BN의 극한값 여기부터 출발했단 말이야. 그래서 니은은 무슨 말이다? 니은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디귿 설명할게. 자, 디귿.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이라는 게 수렴하면, 자, 얘가 수렴하면은 절대값이 없는 원래 수열, 얘가 무한대로 갈 때 an, 얘도 뭐한다? 얘도 수렴한다. 이렇게 될 건데, 자, 요거는 내가 좀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이어서 두 글자 적어볼게. 자, 이거의 반례는 뭐가 있냐면은 진동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네, 진동. 네, 반례라고는, 네, 반례. 자꾸 리을로 쓰네. 네, 반례는 뭐가 있냐면 진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수열이 있을 수 있어. an이라는 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수열이 있어. 어떤 식이냐면은 n 더하기 1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수열이 있을 수 있어. 그럼 밑에다가 내가 절대값 an을 적어보면은 항상 1이 나오는 수열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마이너스 1에 n 더하기 1제곱인데 이거 어차피 1이 될 거란 말이야. 네, 모든 항이 1이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커져도 항을 아무리 써도 얘는 1밖에 안 나와서 이 절대값 쓴 거는 1로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즉 지금 가정이 맞는 말이야. 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결론을 봅시다.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왔어. 근데 a는 원래 뭐였냐면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어서 부호가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이렇게 번갈아 나오죠. 그러면은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 답을 내가 마이너스 1로 써야 될지 플러스 1로 써야 될지 모르죠. 우리는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진동말산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진동말산이라고 부르는데 방금 내가 말했듯이 이거는 수렴이 아니라 발산이잖아.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리을 설명하기 전에 여기 있는 기억하고 니은을 조금 지울게요. 자리가 없네. 자, 기억하고 리을을 지워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설명을 듣고 싶으면은 다시 대강 깨가지고 들으세요. 그 다음에 리을. 자, 리을은 뭐냐면은 리을을 잘 보면은 두 개를 뺀 게 0으로 수렴하면 두 개를 뺀 게 0으로 수렴하면은 그거를 나눈 거는 어디로 수렴하냐면은 1로 수렴하겠습니다. 1로 수렴하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생각을 잘 해봅시다. 이것도 내가 한번 반례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될 거냐면은 an이라는 거를 n분의 1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bn이라는 거는 n제곱분의 1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두 개를 뺀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니까 얘는 당연히 0으로 수렴을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네, 이거 그러면은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가정이 맞는 말이야. 가정이 맞는 말은 확보를 했고요. 이제 bn분의 an을 구해볼게. 자, bn분의 an이라는 거는 n제곱분의 1이고 n분의 1이어서 이거는 번분수를 계산하면 n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 상태에서 극한값을 구해보면은 얘는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할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하나의 발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리얼이라는 것도 틀린 명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들 발리를 생각할 때 일차원적으로 단순하게 두 개를 빼서 0으로 수렴한다고 당연히 AN하고 BN하고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좀 뛰어넘어가지고 과연 이렇게 분수끼리 뺐을 때도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라고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연습을 해보고 많은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관리를 차근차근 생각하는 연습부터 하면은 이 기억력 디귿 특히 이 수열의 수렴 극한을 판정하는 거 요거 잘할 수 있으니까 잘 해보세요 한번.